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정보백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시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고구마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에 따라 고구마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구마는 칼륨, 섬유질, 비타민 A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동맥 경화,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100g당 주요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로리는 약 86kcal로 적당하며 탄수화물 20.1g, 단백질 2g, 지방 0.1g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비타민 A가 일일 권장량의 360%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A는 베타카로틴 형태로 존재하여 체내에서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C도 풍부하여 100g당 2.4mg이 함유되어 있으며 A는 면역력 강화와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륨은 337mg으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망간, 구리, 판토텐산 등의 미네랄과 비타민 B군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구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100g당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건강을 돕고 변비 해소 및 체중 조절에 유효합니다. 이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고구마에 함유된 펙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도 적절한 양을 섭취할 경우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맞춰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베타카로틴과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고구마 섭취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역시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고 혈관 이완에 도움을 주어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하게 해주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비타민 A는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여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과도한 분비를 억제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과 암 예방, 고구마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안토시아닌,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들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DNA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자주색 고구마의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간암, 대장암, 위암 등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에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은 뇌혈관을 보호하고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정상적인 작용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뱃살을 빼기 위해 고구마를 섭취할 때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운동 전 한두 시간 전에 섭취하면 운동 중 에너지원으로 활용되어 지방 연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전 고구마 섭취는 글리코겐 저장량을 늘려 더 오랜 시간 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저녁에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지만 섭취해야 한다면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밤에는 대사율이 떨어지므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리법. 뱃살 빼기에 가장 효과적인 고구마 조리법은 찌거나 삶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칼로리를 최소화할 수 있고 영양소 파괴도 적습니다. 특히 껍질째 찌면 식이섬유 함량이 더욱 늘어나 포만감과 변비 해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워서 먹을 때는 과도하게 태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장시간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구워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생고구마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전분 분해 효소가 살아있어 소화를 돕고 날것으로 섭취할 때 비타민 C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뱃살 빼기를 위해서는 하루 한 끼를 고구마로 대체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보통 저녁 식사를 고구마 한두 개로 대체하면 칼로리 섭취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삶은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때는 고구마와 함께 견과류나 우유를 함께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점심시간까지 간식 욕구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뱃살 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구마를 천천히 씹어 먹으면 뇌에 포만감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소 20회 이상 씹어서 드시길 권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식이섬유가 팽창하여 포만감이 더욱 오래 지속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고구마를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구마를 먹기 전에 샐러드나 야채 스프를 먼저 섭취하면 칼로리 밀도를 낮추면서 포만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0에서 200g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중간 크기 고구마 1개 정도에 해당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은 100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섭취하기보다는 주 3, 4회 정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면서도 탄수화물 과다 섭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고구마를 번갈아 섭취하면 더욱 다양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황색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자주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므로 색깔별로 다른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므로 적은 양의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리브오일 한 티스푼 정도를 고구마와 함께 드시거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의 양질의 단백질과 고구마를 조합하면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오렌지, 키위, 딸기 등과 함께 드시면 고구마의 영양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생고구마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아밀라아제라는 전분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열에 약한 비타민 C와 효소들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고구마는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찌거나 삶은 고구마는 전분이 젤라틴화되어 소화 흡수가 쉬워집니다. 껍질째 조리하면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껍질 바로 아래쪽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가능하면 껍질을 벗기지 마세요. 군고구마는 당도가 높아져 맛은 좋지만 혈당 상승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군고구마보다는 삶은 고구마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와 검은콩을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보완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과 검은콩의 단백질이 조합되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영양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피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조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피의 신라모날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고구마의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줍니다. 생강과 조합하면 소화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나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합입니다. 고구마를 급하게 먹거나 사이다, 탄산음료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이 고구마의 소화를 방해할 수 있고 가스 생성을 증가시켜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씹어서 침과 잘 섞이게 하면 전분의 당화가 시작되어 소화가 더 쉬워집니다. 또한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태운 고구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온에서 탄 부분에는 아크릴 아마이드, 벤조피렌 등의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으므로 탄 부분은 제거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생고구마보다는 익힌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고구마의 전분은 소화가 어려워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고구마의 높은 칼륨 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 섭취 후 혈당 모니터링을 하시고 개인의 혈당 반응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공복에 먹어도 문제가 없으며 수천 년간 인류가 주식으로 먹어온 안전한 구황작물입니다. 고구마는 단일 식품으로는 매우 완성도가 높은 영양학적 프로필을 보여줍니다.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 주식으로 섭취해도 영양 결핍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아동들에게 고구마를 공급했을 때 체중 증가와 영양 상태 개선이 현저히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고구마가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아니라 종합영양식품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고구마로 베니하루카, 신앙미 등의 품종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가장 높아 눈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특히 좋습니다. 단맛이 적당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다양한 조리법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품종은 구워 먹으면 더욱 달콤해지므로 군고구마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당분 함량이 높아지므로 당뇨병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색 고구마 안토시아닌형.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구마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3~4배 높아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맛은 적지만 고소한 맛이 나며 색소 때문에 가공식품의 천연 색소로도 활용됩니다. 안토시아닌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이므로 다양한 조리법으로 섭취해도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흰색 고구마 전분형. 전분 함량이 높고 단맛이 적은 품종입니다.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다이어트에 더욱 적합하며 혈당 상승도 다른 품종에 비해 완만합니다. 식감이 바삭하고 담백하여 샐러드나 튀김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단맛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나 당뇨병 환자에게 권장되는 품종입니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한 고구마 조리법을 소개합니다. 전자레인지를 이용하면 5에서 7분 만에 맛있는 고구마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깨끗이 씻은 후 물에 젖은 키친타올로 감싸고 전자레인지에서 돌리면 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 조리도 인기가 높습니다. 200도에서 25에서 30분 정도 조리하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고구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더욱 건강합니다. 압력솥을 이용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찐망 위에 고구마를 올리고 물을 부순 후 고압으로 10분 정도 조리하면 부드럽고 달콤한 고구마가 완성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구마 관련 가공식품들과 생고구마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칩, 고구마 라떼, 고구마 케이크 등은 맛은 좋지만 첨가물이 많고 칼로리가 높아 건강상 이점이 줄어듭니다. 고구마 분말이나 고구마 전분도 편리하지만 식이섬유나 비타민 등이 상당량 손실되므로 생고구마나 단순 조리한 고구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고구마를 단순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며 가공식품은 간식 정도로만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구마를 더 오래 보관하려면 신문지에 싸서 서늘한 곳에 두세요. 습기를 조절해 주어 싹이 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큰 고구마는 한 번에 다 먹기 어려우므로 조리 후 냉동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 쪄서 식힌 후 개별 포장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 껍질을 벗길 때는 감자칼을 사용하여 얇게 벗기세요. 껍질 바로 아래에 영양소가 많으므로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동 전후 고구마 섭취는 타이밍과 양이 중요합니다.
운동 한두 시간 전에 적당량을 섭취하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마라톤이나 장시간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는 훌륭한 카보로딩 식품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30분 이내에 고구마와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글리코겐 제합성과 근육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삶은 고구마와 우유, 요거트 등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단백질의 근육 합성을 도와준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단백질 파우더를 함께 섭취하면 근육량 증가에 효과적입니다. 고령자에게는 고구마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영양소가 특히 유익합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으며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고구마를 푹 삶아서 으깨어 드시면 됩니다. 이때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보충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 예방을 위해서도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고구마 섭취는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고구마를 먹으면 안 된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고구마는 혈당 지수 GI가 중간 정도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당뇨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량과 조리법입니다. 하루 100g 이하로 제한하고 군고구마보다는 삶은 고구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할 수 있습니다. 혈당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별 반응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구마를 먹으면 살이 찐다? 고구마 자체는 칼로리가 높지 않습니다. 100g당 86kcal 정도로 같은 양의 밥약 143kcal보다 낮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조리법에 있습니다. 버터나 설탕을 추가하거나 튀겨서 먹으면 칼로리가 급증합니다. 또한 간식으로 추가 섭취하면서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늘어나는 것이 체중 증가의 원인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거나 운동과 병행한다면 오히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은 포만감을 높여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밤에 먹으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지만 체중 관리가 목표라면 저녁 시간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는 활동량이 줄어들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저녁에 드셔야 한다면 운동 후나 가벼운 산책 후에 소량만 섭취하세요. 또한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섭취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밤샘 작업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예외적으로 고구마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 고구마보다 특정 영양소를 강화한 기능성 고구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함량을 극대화한 품종, 식이섬유를 강화한 품종, 저당 품종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농 재배 기술의 발달로 더욱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고구마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품질 좋은 고구마를 재배하는 기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가 확산되면서 고구마 가루를 이용한 빵이나 면류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재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킵니다. 특히 이눌린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의 증식을 돕습니다. 이러한 유익균들은 단세 지방산을 생산하여 장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인 고구마 섭취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전체적인 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수분을 흡수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수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변비가 있는 저체중인 사람들에게 특히 유익하며 고구마의 칼로리와 영양소가 체중 증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해야 효과적입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고구마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거나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고구마 섭취 후 혈당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약물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우유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도울 수 있지만 과도한 양은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와 녹차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건강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한 완성도 높은 식품입니다. 뱃살 감량을 원하신다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고구마를 섭취하고 운동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시고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다양한 색깔의 고구마를 번갈아 섭취하고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고구마, 찐 고구마, 삶은 고구마 등 조리법을 다양화하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게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고구마는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안전하게 섭취해온 자연식품입니다. 현대적인 영양학 지식과 전통적인 지혜를 조화롭게 활용하여 고구마의 건강 효능을 최대한 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